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7월 6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레이 미스테리오와 관련된 소식인데, 레이 미스테리오의 계약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의 보고 내용인데, 레이 미스테리오가 현재 WWE 측과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태일 텐데, 사실 이전부터 레이 미스테리오가 뭐 재계약을 하네 안 하네, 계약 기간이 뭐 얼마 남았네 안 남았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WWE 안에서는 흔히 돌프지글러가 이런 회장님과의 그런 두터운 신뢰, 그런 의리, 이런 거를 통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역시 레이 미스테리오도 돌프지글러처럼 이렇게 비계약 혹은 뭐 서면계약, 구두계약,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상태가 재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그런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립각본을 펼치고 있고 나중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레이 미스테리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지금 도미닉도 이런 각본에 얽혀있고 앞으로도 쭉 WWE의 가족으로 쭉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레이 미스테리오의 재계약을 좀 성급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방금 레이 미스테리오의 계약 얘기를 했었는데, 이 레이 미스테리오와 지금 세스 롤린스의 지금 대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 이제 추가 이제 보고 내용인데, 다음에 있을 익스트림 룰즈 페이퍼브 경기 뭔가 특별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WWE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이제 다가올 익스트림 룰즈 페이퍼브에서 레이 미스테리오와 세스 롤린스의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눈을 걸고 눈에는 눈,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승자가 패자의 한쪽 눈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인데, 뭐 눈을 막 진짜 뭐 빼서 막 그런 끔찍한 그런 장면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연출상, 그런 각본상 나머지 한 사람이 눈을 가리는 아마 그런 설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조항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이제 익스트림 룰즈 페이퍼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발표가 될지 아니면 발표가 이제 안 될지 이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발표가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 경기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부커티의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베일리와 사샤 뱅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사샤 뱅크스가 또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스맥다운 TV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베일리를 칭찬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일리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고 악역 캐릭터에 상당히 적응을 잘했고, 지금 타이틀을 2개를 달고 다니면서 3개의 브랜드를 출연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지금 베일리의 상황이 정말 최상급, 그냥 적절히 좋은 정도지 뭐 그레이티스트 요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샤 뱅크스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빨리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뭐 2월 3월 4월 사실 이번 연도 내내 뭐 사샤 뱅크스와 베일리의 그런 분열 떡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TV쇼에서 많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빨리 갈라져야 된다, 이 분열론을 상당히 이렇게 부추기는 팬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엔 좀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이 잠잠했던 분위기에 부커티가 좀 이렇게 불씨를 투입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갈라져야만 된다. 물론 뭐 부커티가 이렇게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팬들한테 좀 뭔가 문제점을 던져서 좀 뜨겁게 뭐 열기를 만들려는 그냥 이런 속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샤 뱅크스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부커티가 지금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할레미트보다 낫다, 뭐 요런 이렇게 입장을 뭐 밝혔는데, 실제로 사샤 베일리가 할레미트보다 낫다 안 낫다,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이 대립 상황, 사샤 뱅크스와 베일리의 관계를 자꾸 사람들한테 밀고 이거를 좀 이렇게 화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뭐 최근에 잠잠했다가 지금 부커티의 발언, 그리고 사샤 뱅크스의 이 반응들로 하여금 사샤 뱅크스 베일리 분열론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 자, 이제 다음 소식은 WWE 이제 내부 마스크 그 단속이 들어갔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뭐 있었다고 하는데, 파이트 포 셀렉트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제 어제 이제 지난 이틀 동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걸리면은 $500,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은 이제 $1000의 엄청난 이제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 규칙이 좀 뭔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원래 빈스 맥맨은 이런 벌금 규칙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마스크 좀 써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꼼수인가 하고 보니까,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마스크를 쓰는 이런 사람이 있고, 카메라가 자기를 안 비추면은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뭐 TV쇼 볼 때 상당히 눈에 띄는 NXT 연습생 릭 부게즈가 있는데, 이 슈퍼스타가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이거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중계 도중에 많이 잡혔었는데, 이게 현지에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컸었는데, 아마 릭 부게즈를 비롯한 몇몇 다른 슈퍼스타들이 마스크를 자꾸 썼다 뺐다 이걸 반복하면서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다른 직원들도 상급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 빈스 맥맨 회장님께서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고 바이러스 확산을 좀 막고자 확실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런 벌금 규칙을 도입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영감님께서는 과연 마스크를 평소에 하고 다니는지 그게 궁금한데, 부디 본인은 안 하고 다니면서 남에게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 자, 다음 소식은 언더테이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코믹북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본인의 아메리칸 배드에스 캐릭터에 대한 솔직한 심경, 어떤 심경이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언더테이커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메리칸 배드에스 캐릭터가 너무 빨리 끝났다, 이런 입장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본인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에는
더 했어도 됐다. 빈스 맥맨이 아메리칸 배드스 캐릭터를 너무 빨리 포기했다. 충분히 그 캐릭터를 잘 하고 있었고 팬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좀 빨리 끝나서 본인도 약간 좀 실망한 그런 듯한 그런 인터뷰를 남겼는데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장의사 캐릭터로 한창 하다가 갑자기 좀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팬들이 분명히 좋은 반응을 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메리칸 배드에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메리칸 배드에스 캐릭터가 상당히 좀 빨리 이전에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본야대 매치를 치르면서 오래간만에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 경험이 상당히 반가웠었다는 언더테이커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 자, 다음 소식은 맨리들 그리고 이제 또 성추문 관련된 추가 소식인데 앞에 있었던 맨리들 관련된 소식을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설명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 처음 폭로했던 캔디 카트라이트라는 이 여성이 추가 폭로를 했는데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배경 사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제가 잠깐 적어 드렸는데 스토킹을 하고 있다. 이 여자는 스토커다. 나랑 이 여자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여론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 캔디 카트라이트가 공개한 트위터 내용과 그 사진을 보니까 둘이 차량 안에서 키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좀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립니다. 분명히 차량 안에서 서로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 물론 일부 사진 달랑 한 장이지만 분명히 서로 입술을 맞추고 있는 이 사진이 공개가 됐고, 이 사진은 작년 2019년 5월 19일 날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이제 맨리들이 NXT에서 한창 활동할 때 그 사진을 그 당시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여성은 맨리들이 계속해서 TV쇼에 나오고 부각받고 있는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주목받을 자격이 없다. 나랑 바람 피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가된 사진도 있습니다만 둘이 뭔가 지금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거 이상의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게 지금 분명히 보입니다. NXT TV쇼 그 입장 티켓까지 맨리들이 직접 갖다 줘서 NXT 그 풀셋 아레나 그 녹화 현장도 몇 번 간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고 맨리들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보니까 맨리들이 이 여성을 뭐 성폭행했다 안 했다, 이제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맨리들이 불륜남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새롭게 옮겨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성이 맨리들의 가정을 좀 망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맨리들의 아내인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 지금. 맨리들의 아내분께서 지금 과연 어떤 심정일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더 전개될지는 추가적인 소식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루비 라이엇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제 스워브 시티 팟캐스트 아이자야 스워브 스캇의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 본인에게 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과잉 행동장애,
ADHD 요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릴 적에 이거를 한번 고생을 했다가 완치를 못해서 지금 성인일 때도 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어깨 수술을 받고 이제 오랫동안 쉰 적이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쉬면서 이 증세가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감정 기복, 그런 약간 불안감, 본인이 TV쇼에 돌아가면은 과연 내가 출연할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불안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집중력 장애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 증세, 좀 가만히 못 있는다거나 갑자기 안 해도 될 일을 한다거나 좀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난 10개월을 쉬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신치료도 받고 좀 여러 가지 약물도 복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TV쇼에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TV쇼에 안 나올 때 좀 요런 게 심해진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루비라이엇이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거를 극복하겠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내가 이걸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하는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루비라이엇이 앞으로도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가길 응원해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 비앙카 벨레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을 준 주변 동료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제가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스맥다운 TV쇼 시청률까지 또 여러분들 각자 보시길 바라겠는데 시청률이 상당히 역대급으로 추락을 했다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